양효숙 대표님은 제가 오늘 대면 비대면 통틀어서 오늘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뵙고요. 우리 양병선 이사님께 혹시 누님 아니죠? 여동생이나 아니시죠? 여동생 같은데 예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 이사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셨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저희들이 독일 포럼 할 때 또 이번 포럼에도 계속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자비량 사역에 대한 어떤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은 이제 어찌됐던 각 나라에 가서 자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활동 반경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우리 양 대표님을 소개받았고 저도 교육 사업을 통한 선교 방법에 대한 이론이라고 들었지 또 여지껏 그런 일들을 많은 분들이 시도했는데 성공 사례가 없다는 게 또 참 아쉬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 또 선교지에서 접목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오늘 강의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효숙 대표님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포데이랜드 양효숙 대표고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비영리 공익법인 재단, 우리나라로 본다면 과학기술부, 과기정통부 소속 재단을 저희가 출범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이고요. 저희가 마지막 84호 재단을 마지막 승인받고 그 이후로는 내주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재단도 운영하고 있고, 저는 또 그 벤처기업입니다. 여성 벤처기업, 전국에 한 4,500개 정도 벤처기업에 제가 부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또 IT 여성, 저희가 지금 요즘 교육을 기술로 입히다 보니까 교육, 유통, 제조, 모든 것이 요즘 기술 기반이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래서 IT, ICT 기술, AI 기술을 입히는 또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IT 여성 기업에서도 저를 또 착출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이사로 제가 또 섬기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신승철 대표님이시죠? 여기 예, 처음 뵙겠습니다. 역시 교육의 미션으로 해서 성공 사례가 없다.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산업으로 인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출을 하는 그것도 자국민한테 수출하는 사례가 있지만 현지인한테 수출을 해서 K-에듀 산업을 해왔던 사례는 전국에 저희 회사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자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벤처부가 저를 다 전체를 조사를 하시더니 중소벤처부가 저희가 생긴 지 한 7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저를 교육을 산업화 시켰네요. 현지화 전략에 성공시켰네요. 해서 중소벤처부 장관상을 제가 첫 수상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만큼 교육을 현지에서 정착해서 와 그렇구나 좋구나 사례가 있구나 사전사후 데이터 이 검증 과정 속에 우리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세월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웬만한 회사는 버티기가 힘들죠. 예, 대기업도 버티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현지화를 어떻게 시켰고 또 이걸 가지고 저는 정말 뼛속 깊이 저희 온 가족 집안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세계가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이 교육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하고 저는 각자가 다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선교사님은 이미 그 현장에서 예, 큰 보내지는 선교사지만 저는 보내는 선교사로 저는 저의 달란트는 교육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관점도 좀 달라요. 예, 어떻게 하면 초중고, 유초중고 학생 전생의 교육이 요즘은 실버 교육도 굉장히 요즘 유행을 많이 떨고 있잖아요.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교육과 교육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 성경 따로 학교 교육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여기 가장 중심은 말씀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애들이 뛰어난 지혜력과 이런 것을 해서 정말 글로벌 세상에서 저 우위에 꼬리가 되지가 머리가 되는 그런 이 글로벌 인재를 키울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 포디가 오늘은 뭐 단순한 상품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뭐 그렇다고 선교사님들 저희 뭐 포디 프레임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미션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까지 제가 한번 한 2시간 저한테 넉넉한 시간을 주셔서 제가 아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또 저의 또 가장 큰 강점은 말씀드리고 해드릴 상황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20년 세월 동안 단 2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예, 알아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셨지요? 예. 네. 화면을 봐주시고 만약에 화면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저는 말을 하는데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똑똑 문 좀 두드려 주시고 좀 이렇게 코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그 4D 프레임이라는 핸즈온, 하트인, 마인드온 이거 보이시나요? 예, 네, 잘 좋습니다.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4D 프레임. 4D는 4차원의 뜻입니다. 점 하나는 아무 차원이 없지만 점에서 선으로 가는 1차원, 2차원, 3차원. 입체 세상에서 이제 가상의 공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더하는 게 3차원에서 4차원. 그래서 4D라고 하지 않습니까? 4디멘전. 근데 저희는 그 뒤에가 하나가 미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드림 꿈꾸는 아이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미션을 하나를 속에다 은근슬쩍 집어넣어놨고요. 그다음 프레임은 저희가 이제 그 이따 교구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먹는 빨대 같은 그런 교구제로 튼튼하게 그다음에 환경에 저기 이제 무해하게 그래서 이것이 그 전 세계에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검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KS 마크보다 미국의 CE 마크가 더 까다롭거든요. 그런 마크를 다 받은. 그래서 이제 4D 프레임 뼈대잖아요. 골조 뼈대를 세우는 거. 그래서 이제 4D 프레임 합성어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싶다시피 전 세계에 레고가 다 깔려 있죠. 거의 200 몇 개 국가 중에 167개 정도가 레고가 깔려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수출이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38개국 수출을 했습니다. 4D 프레임이. 자, 제가 4D 프레임 스팀 M이라고 했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선교사님들 아실 텐데요. 전 세계 교육이 이제는 융합 교육입니다. 어느 한 방향의 교육이 아니라 수학, 과학, 그다음 공학 기술, 이제는 아트까지. 미국은 A가 빠졌어요. 스템입니다. 스템. 우리는 스팀이고요. 뒤에 플러스 하나가 미션을 제가 제공한 미셔너리라는 그 내용을 제가 담았고요. 저희 그 4D 플랜 교육 콘텐츠는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을 깨우고 좀 전에 제가 저를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이제 제가 쓰는 어떤 논문과 이런 책들이 이런 걸 기반으로 제가 유초 중고 현직 교원들 교직원들 강의도 하고 교육청에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융합 인재 교육에 선교를 더한다. 이제 키워드가 지금 3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넘어 어떻게 글로벌 교육으로 이렇게 갔는지. 두 번째는 4D 프레임이 융합 창의 교육, 전 세계 키워드의 융합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교육의 현장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교실 환경이 변화되는지, 학생들이 바뀌는지, 책상에 퍼질러 누워 앉아있는 숙호자들이 어떻게 수호자가 되는지, 과포자들이 어떻게 과호자가 되는지, 공부 포기하는 공포자들이 어떻게 공호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깨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교사가, 나 진짜 공부 정말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교사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그런 현장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D 프레임 스팀 교육이 어떻게 미션에 적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면 제가 질문도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절대 나는 이 교육의 첫 하도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또한 돈에 따라 논리 움직이지 않겠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제 이런 참 초심을 지키고 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초심을 지키고 있는 자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하루도 오늘도 내일도 늘 내 마음에 늘 파도처럼 진동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는 우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포디 프레임 교육의 화두를 던지고 저는 교육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사는 현장에 가지만 저는 이걸로 모든 현장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무성 씨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만화 사파죠. 엄마 왜 물을 넣어요? 마중물을 넣어서 이 물은 저 아래로 내려가는 마중이 되게 합니다. 저는 마중물을 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은 대통물이시잖아요. 예, 그 대통물을 향한 저는 조그마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요즘 그 여성 벤처에서 제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그 대학생들이 전혀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멘토와 멘티가 만나고 스타트업이 스케일업과 만나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그 창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창업하면 그냥 보통 그 젊은 아이들은 막 돈을 엄청나게 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매출을 일으키기까지 정말 험난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런 세상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고 키우고 저기 스타트업들이 그 스케일업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고난의 행군의 모든 상황들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잘 지도를 좀 해줬죠. 근데 이게 최근의 사례입니다. 이 친구들이 네이버상 기아상을 기아에서 주는 이런 상들을 받는 그래서 시상대에 오르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또 상황을 또 채셨는지 저 장관상도 주셨고 저는 이제 뭐 저의 기사를 쳐보면 여기저기 기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프라임 경제에서 저희 포디플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모든 세대가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을 틔우는 융합교육의 언어로 평생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소통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화를 제가 보내는 이 내용이 저희 포디프레임의 교육의 가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 이제 북동부에 우리 저기 인도 정말 오지죠. 우리나라 그 저기 뭐지 기독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그 현장에 그 과학 봉사 활동을 나가시는 이런 그 뭐지 이런 모델링으로 이제 이건 좀 과학으로 말하면 조금 더 어려운 구조지만 그 C60으로 플로렌이지만 축구공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랑 가까이 계시면 제가 도구도 드리면서 만지고 조작하면서 와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참 아쉽지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오각형이 몇 개가 딱 돼야만 이 공이 되냐면 12개가 됩니다. 11개도 안 되고 10개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자연의 참 오묘한 신비인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보통 학교에서 영재반에서는 C60 프로젝트, 뭐 플로렌 구조, 그 다음에 뭐 수학의 깎은정 이심을 잡아서 아주 복잡하게 영재처럼 배우는 그런 수업도 있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축구공화 놀자 하고 유치원 유아교육, 그 다음 특수교육, 실버교육까지 있지만 여기에서 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교육, 성경교육, 가정교육이 하나. 그래서는 학교교육에서 그 미션을 이렇게 제공했지만 성경에서는 저희가 이게 12개니까요. 12제자 12지파 이야기를 같이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같이 함께 미션과 함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고서 수학 속에서의 규칙.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 질서 가운데 천달부터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잖아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마지막
쉬는 타임에 전날 저희를 딱 만드셔서 우리가 세상을 누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성과 함께 수학과 공학 기술을 그렇게 같이 담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 우리 4D랜드가 민간이 주도해서 세계 38개국의 K-에듀로 수출을 하면서 38개국 나라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국제 수리과학 창의대회, 국제 올림픽 대회를 하죠.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여를 합니다. 올해도 이집트 여기 그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금상을 받아서 유치부로는 대상이죠. 예, 금상을 받은 바로 지지난 22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우리가 오프라인 대회를 못했고요. 온라인인데도 10개국, 12개국, 13개국 이렇게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자, 우리가 4D 프레임은 전 생애 교육 교구고요. 특수, 발달장애, 뭐 자폐아동, 그다음에 뭐 실버까지 여기는 이제 장애도 굉장히 종류가 중복 장애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시각, 뭐 이렇게 전맹, 그다음에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프로그램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융합 체험 수학을 진행을 해서 우리 교육으로만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상을 받은 이런 사례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노인 시니어들 교육입니다. 중년기가 시니어를 가리키고 젊은 건강한 시니어가 시니어를 가리키는 융합 지도사 자격도 이렇게 취득하셔서 어르신들이 어른들을 가리키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의 사례는 뭐냐면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속 가능한 자비랑 선교. 예. 여기에는 참 교육인 것 같고요. 홍콩에 있는 이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올해도 대상, 우리나라 그 가기정통부 장관상을 받고 상금부터 100만 원씩 받아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nd using 4D frame, and I think 4D frame it is excellent too because as you can see, I can just add another row of bees and I have another row and I can easily make another one. Creation using 4D frame. Claire, your over to you. 네, 이분을 Thank you. Can you hear me? 지도하는 Yes. Okay. 선생님이시고 So I'm going to share my 학생입니다. screen first. Okay. Hello everyone. I am Claire Chang from Hong Kong St. Mark's School. So I'm really happy to have this chance to participate in this STEM seminar. And anyways, I learned a lot. Without further delay, I would first like to introduce the flow of my presentation. So I'm going to share my learning progress using 4D frame from grade 4 to grade 7. So for grade 4, I made a robotic arm. And for grades 5 and 6, I made 2 cars with Microbit and a Juno. And for grade 7, I made a theme park collection. And lastly, I'm going to do a live demonstration on each of these products. So first, let's start with my grade 4 creation, the robotic arm. So as you can see on the left, these are some features of my robotic arm. Here are some removable joints, and this is a hexagonal structure. And there are arms and fingers connected to my arm. And lastly, there's a pushing stick. So, but what I want to focus on is not the features of my robotic arm, but the process of how I made it. So this wa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of my robotic arm, and I was just following it on a prototype on a book of some instructions. And then I tried to give it some amendments, and then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if I make it with a better structure. And 이 now 당시 I 아이가 used the 초등학교 hexagonal 4학년인데 지금 structure.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And 네. now let's go to speed it down a little bit. It's going too fast and it's out of control. So like this, forward, backward, right and left. And let's go back to forward and backward. Okay, so yes, as Dr. Chang has stated, I'm trying. 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융합 인재 교육 교구제로 저희가 현 시대가 요구하는 교구는 완성된 교구가 아닙니다. 과정적인 사고나 탐구가 가능한 개방형 교구여야 되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교과와 융합교육에서 나아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IT, ICT 융합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포디프레임과 포디블록의 산출물을 객체를 인식해서 사용자의 창의적인 성향, 융합적 성향과 발달 수준 등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그 축적된 그것을 서로 상호작용하고 딥러닝으로 학습하는 AI 기술을 개발해서요. AI 기반 4D 서비스 교육이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산학 공동 연구해서 지금 그런 R&D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토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띄우고요. 오릴 수가 있고요. 접을 수가 있고요. 전선 면을 아주 기초부터 영화부터 시작해서 노인에이지 전승의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안구가 아닌 학습용 교육입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포디프레임이 B2B 현지 학교 교육기관에 한 70%를 저희가 활동하고 있고요. B2C 시장 준비하는 5년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아이들은 각 학교에서 영재반 콘텐츠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나 하나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럿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교육의 화두가 협력적 문제 해결, 협력적 사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애들이 이런 것을 수학도 과학도 공학 기술도 같이 배우면서 아트를 배우면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학의 방식을 틀을 뺐습니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해서 실제 산술물을 지네들이 연구해가면서 이렇게 1 곱하기 3편을 쫙 원주율 값을 계산할 기술이 쭉 들어가서 펜트하고 잠을 자는 얘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죠. 선생님 우리 수학을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과학을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애들은 액티비티 해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움직였으면 나만의 교구로 내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레고 너무 비싸서 몬테소리 너무 비싸서 가베어 오르다 비싸서 절대 주지 않아요.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 우리 이런 교육해요 하고 자랑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내가 만든 제품이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메이커이니까 내 걸 하고 싶을 때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포드는 모두가 너희가 주인공이야. 줄 수가 있고 레고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날로그로 손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움직여서 이제는 동력이 없이도 센서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과정으로 가죠. 내가 배웠던 수학 과학의 원리가 내 생활의 주변의 생활의 모든 생활과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구나. 어려운 공부나 이론이 문제가 집에서만 있어서 공부를 좀 공부만 되게 아니라 내 생활에 다 있구나.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디서 이거는 지금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는데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 교탁주 이것만 하나만 가르쳐주고요. 네, 나머지 이제 아이들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세모의 원리가 이 세모가 어떤 방식으로 이등변으로 부등변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이런 도구로는 다 들어가 있구나. 숨어 있구나. 과학 원리가 다 소리과학적 원리가 다 있구나. 아이를 발견해주고 참고해주고 관찰해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애들이 이것 자체가 그냥 수학 싫어했던 과학 싫어했던 애들이 정말 책상에서 펴질러 누워있는 아이들이 정말 눈을 뜨고 교사를 쳐다봅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저희 많습니다. 그리고 투석기 원리죠. 포물선의 원리. 예, 어떤 아이는 도표를 이렇게 딱 돌리는데요. 던지는데 바로 컴퓨터를 넣는데 3분간 다 간역을 연구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면서 아주 특이한 것들 뭐냐면요. 그냥 글로만 heb으로만 열심히 읽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거가 아니어도 보는 현상만으로도 기발한 창의력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아이들 끼를 발산하고 달란트를, 강점을, 강성을 발견하는 그런 거지. 발견해주는 교사, 그 발견 받는 우리 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뭔가 재능을 많이 발견해서 우리 아이들 키워내는 한 6년 동안의 인재를 키워냈더니 우수한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우수한 대학을 가는 사례를 많이 듭니다. 참 교훈에 오르지 않습니까? 과학관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저희는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조작해서 만들고 안 되는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건 우리나라의 거중이잖아요. 같은 과학관에 실은 그대로 안치가 되어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움직여서 그걸 코딩화시켜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렵다는 미적분을 못 가고요. 이제는 동력이 없는 자동차, 무공해 자동차.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안에 있는 보행자같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융합교육이라고 이게 공학, 과학, 기술, 수학, 과학이라고 아트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현장에서 쓰인다는 거지? 한번 이제는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그 유엔에서도 늘 말씀하죠. 생태, 환경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이런 형태를 저희는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이제 실로폰에 있는 소리 나는 것을 꺼내서 했더니 단순히 굉장히 새소리밖에 안 나네요. 음악과 아트로 연결해야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피타고라스 음계지 않습니까? 수학, 과학에 올리고요.
네. 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양병선 이사님만 저희 사무실에 와보셨지만 저희 3층에 이런 체험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제 한국에 오시면 저희 연구소 3층 교육체험관 오시면 아실 텐데요. 이렇게 거대한 공룡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공룡이 울음소리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이런 것을 중국에는 한 40개 정도 체험관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체험관이 있고 특히 북유럽 스웨덴 국립과학관에 이렇게 저희 체험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강원도부터 저기 전라남도까지 한 7, 8개 과학관 체험관에서 이 아이들이 이걸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학습 교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3층 체험관 현재 모습이고요. 예, 뭐가 막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보실 거고요. 요즘은 다들 알다시피 메타버스 환경에서 애들이 지금 이제 실제 공간과 가상의 공간에서도 저희가 학교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지고 있을 때 가상의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체험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거는 여기에 차관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개발자가 제 남편이기도 하고요. 박호골 소장이라고 처음에는 이분의 원래 직업은 그 건축 모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에벤 에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기도하시는 제 권사님, 전 시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회사고요. 기도로 세우시고 본인 실제로 운영을 하셨고 네, 이분이 원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이 아주 꼴짱에서 사셨는데 어릴 때 자기의 모든 자연물은 수수깡, 갈대, 모래, 흙이었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수수를 굉장히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 수수로 이렇게 이게 자신의 모티브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금창리에다가 땅을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진짜 그 이제 체험관을 만들겠느라고 지금 설계 도면 들어갔고 땅을 파고 우물을 파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분이 원래 하던 일은 그 모형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립중앙과학관의 이런 태양계 모형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교통센터 이런 모형, 인천공항에 와보시면 이런 걸 보실 겁니다. 이런 모형을 만드시고 예, 실제 상황들입니다. 이게 교통센터 모형을 만드셨고 진짜 본인의 작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광화문에 가면 경복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복궁 모형을 실제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모형을 본인 직접 다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모형을 만드시고, 예, 이런 모형을 만드시고, 예, 이런 경복궁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서 또 독립기념관에 가면 항룡사지 9층 석탑 이게 이제 자신의 그 작품이고요. 우리나라 한옥이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끼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착안됐고 여러분들 혹시 영인민속촌에 가시면 거기에 원래 존재된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한옥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져 온 거잖아요. 우리가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끼우는 거 옮길 수가 있다는 한옥의 그 구조 중 가장 큰 특성.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한옥 그 건축 그 구조지 않습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 4D 프레임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고건축에서 발견을 해서 1발, 2발, 3발, 4발, 5발 우리나라 고건축의 짜맞춤 공법이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다는 거고 또 문제 해결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즉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가 쉽다. 이런 것에 착안해서 저희 4D 프레임 탄생을 했더니 이제 제가 전 세계 38국 나면 꼭 그날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게 어디에서 발견되고 어디에서 창안이 됐냐? 너희 교육의 철학이 무엇이냐? 여기에 원초적인 기술이 어디에서 탄생이 된 거지? 하면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 경복궁 근정정을 쫙 얘기해서 개발자가 설명이 다 끝나고 시연을 하고 작품 구성을 완성을 해보고 끝나는 동시에 이분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다 기립박수를 저희한테 쳐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런 거기에서 모티브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4D 프레임, 슈퍼 프레임, 4D 블록, 스티가 블록, 메카트로닉스 이렇게 코딩 교육까지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보다 더 까다롭다는 EU, 북유럽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CE 마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 확인 신고증이 없으면 이렇게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 저희가 절대로 이게
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교구입니다. 저는 이런 검증을 다 맡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4D 프레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차원 뼈대 구조를 합성화인데 모든 사물의 표현이 가능하고 뭐 상상하는 것이 다 되고 상상하는 것이 다 안 만들어집니다. 모든 그 완구제가 교구제들이. 근데 상상하는 게 저희가 다 만들어지네요 하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외국 현장 38개 써보는 국가나 우리나라에서 써보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다 말씀하시는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언어들이 바로 이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유연하잖아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교구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저희 소장님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유연성이면서 개방형 교구입니다. 끼우고 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조립카드를 보고 계속 끼우고 만지고 조작하잖아요. 저희는 내 생각이 맞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가위로 자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왜 너 따라쟁이 하기 쉽지 않아? 내 마음대로 접을 수 있고 오리고 끼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예, 또 열정적인 아이, 아니면 소극적인 모두가 다 협동하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교구, 쉽게 다룰 수 있는 교구.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를 만든 4D 프레임입니다. 자를 수가 있고요, 끼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은 전부터 시작을 하죠. 선에서, 그 다음에 면에서 시작을 하는, 가장 기초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성으로 시작이 되면서요. 그래서 이제 평면에서 입체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교육의 수학, 과학, 기하 그 교육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과서에 나오는 3학년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중고등학교부터 나오는 그런 교육 과정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루면서 학교에서는 이론으로 배우지만 저는 이론과 실제와 경험과 체험으로 조작물을 해보면서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렇게 쉬워요. 재밌어요. 이렇게 수학나라 과학나라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더더욱 눈을 뜨게 했고 더 열심히 이런 그 교육으로 개방형 교육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선생님들을 일어나게 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가상의 면에서요. 보이지 않는 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를 숨쉬게 하듯,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듯이,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 그런 교육의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표현해버리는 거죠. 코디가.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가서 발표를 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다음 세대의 다음 교육을 어떻게 할까 하는 교육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뭐 미국의 북유럽의 그다음에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교육 컨퍼런스에 굉장히 많이들 찾아오시죠. 그 교육 컨퍼런스는 이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앞으로 교육을 하도록 무엇이다. 그래서 저희가 뽑혀서 가서 강의를 많이 할 때 그 나라 현지 고위 공무원들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를 들어와 달라. 그래서 요청해지 저는 비즈니스맨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몇 개를 사줄게요라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라로 갔던 나라들 중에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같이 성장하고 같이 교사 교육을 시키면서 학부모 교육을 시키면서 학생 교육을 시키면서 해왔던 자랐던 성장했던 그 나라가 38개국 나라가 이제 우리가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치르면요. 2019년까지 코로나 전 단계는 본인들이 다 비행기 값을 내고 숙박비 다 내고 항공 투어비를 다 내고 저희는 재단의 초청장 하나만을 가지고 이들이 이 대회를 참여를 하러 오는데 그 나라에서 예선전을 거치고 본선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16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지금 3년간은 온라인 대회를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국, 12개국이 좀 들어오죠. 여기 범상치 않은 나라들이 보이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감히도 들어갈 수 없는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 앉아 계세요. 그 나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국제수리강 창의대는 각국에서 이제 예선을 거친다 그랬죠. 한국에서 본선 치르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했고요. 이제 홍콩에 아까 그 발표했던 여학생들이 클레라는 친구가 4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이런 팔절지에다가 여기에 대한 원리를 쓰고 여기에 대한 전개도를 그리고 작품을 완성도를 이렇게 해서 시켜서 딱 나옵니다.
지금은 외국 학생들이, 외국 선생님들이 너무나 뛰어난 역량들이 생겨갖고 한국 교사들이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홍콩 가서 배워야 되겠네요. 스웨덴 가서 배워야 되겠네요. 지금 이러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메카트로닉스 이번에 대상 부분 올해 10월 22일에 했던 대상 부분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까 4학년 때 이 클레어가 이렇게 중학생이 됐어요. 얘가 Turbo drops in real life use compressed air to lift the cabin upwards and slow it down when it hits the bottom. But in our design, the main components are the tower, the motor, and the ladder-like cabin. 네. 이 아이가 올해 가기정통부 장관상의 대상에 상금 100만 원이 걸려있는 이 상에 수상이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가 부분별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그 캡스톤 대학부까지, 그다음 시니어 대회까지. 시니어는 아주 12월 말에 끝나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풀리지를 않아서 맨투맨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돼서요. 이제 실버 대회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정부가 후원하는 과기정통부 산자부 장관상, 중소벤처부, 특허청, 기초과학 국립가천과학관장상 이렇게 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로 키워나가기까지 16년 동안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대회를 진행을 했더니 회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로 굉장히 알아주고요. 이 대회를 나와서 상을 가장 밑에 있는 특별상, 장려상을 받더라도 중국에서는 큰 프랭카드가 걸립니다. 올해 이제 그 글로벌 경제신문에 나온 이제 서울 삼육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을 받았고 가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이렇게 온라인인데도 이렇게 온라인 환경에서도 이게 각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웠던 점은 뭐고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했고 이 주제를 어디서 끌어왔고 자연물에서 어떻게 끌어왔고요 하고서 지금 발표를 하는 장면이고요. 중국에서는 이 대회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명이 모여가지고 최종 40명이 선발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길림성이고요. 첫 해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성장이 이 대회를 지원하고 후원해버리고요. 이게 이제 그 성 단위의 큰 방송국에서 이렇게 취재 촬영이 나오는. 제가 해마다 1월이면 항상 심사를 보러 갔는데 지금 3년째 못 갔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웨덴 도시 지도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8개 과학관에서 8개 도시에서 과학관을 주최해서 예선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참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복지의 우선 국가, 최고의 국가, 스웨덴, 핀란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 나라에 들어옵니다. 홍콩, 좀 전에 클레어가 나왔더니 홍콩은 이 홍콩 과학관에서 이렇게 예선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최종 선발된 아이들이 들어오죠. 자, 여기에 오만, 이 오만에 여기 이 선교사님을 잘 보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한 3년간 오만에서 원래 숨어서 선교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전도를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중국에서 안식년에 중국으로 갔다가 이거 중국 제품인가 봤더니 한국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요. 이것을 배우고 자격과정을 배우고 가셔서 오만에 쇼윈도에 1층에 유림으로 쫙 전경이 보이는 거 포디플로이 센터를 만드셔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소문 이어져가지고 지금은 누구를 만나고 계시냐면 이분이 이제 브레이미, UAE하고 다리만 딱 연결하는 브레이미의 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브레이미의
교육위원들, 교육감들을 만나시고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무스카트에 도시에 소문이 나서 왜 브레이먼 안에 이거 무스카트에서 정식 교육부에서 같이 이거 진행을 해라는 그 단계까지 좀 올라오신 거죠. 예, 그래서 교육부 지금 차관님을 만나시고 이게 지금 오만의 가장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 지금 이분이 지금 거의 5년째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지금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분이 이집트, 제가 이제 한 나라만 딱 하나만 드렸는데 이집트 주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제 라인업을 제가 형성은 드렸는데 아직 국가는 아직 열어두지는 않았지만 이집트, 그다음에 UAE까지 예, 지금 그렇게 확장을 해놓으시고 사우디아라비아 교사들이 거기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제가 일단 행사로는 갔다 왔지만 아직 교사 고치기 안 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교사 5만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교육을 받고 가시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5개 팀이 참가해가지고 분별로 수상도 하시고 작년에 대상을 받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오만의 국영방송에서 방송을 들어버리더라고요. 예. บรรดาสมณ 이거는 ก 이제 รของเรา 라오스입니다. ได้หับ 라오스. การสัมมนาวิทยาศาสตร์ 라오스에서 4 มิติ 이제 เพื่อเป็นการ 교육부 พัฒนาเราใน 차관님이 หลักสูตรของการศึกษา 우리나라에서 สา 원조국가지 ขาหลักประชาธิป 않습니까? ไตย 이제 여러 가지 원조 중에 마지막 원조는 우리 포드 프레임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육부의 전 สุดสัมม 직원을 นา 대상으로 วิทยาศาสตร์ 이분들의 반응을 한번 4 มิติในครั้งนี้ 들어보겠습니다. แมนเป็นครั้งทมิต 하더니 ที่ได้ 뭐 จัดขึ้นอยู่ 국영방송에 저는 สา 나온지도 ขาหลักประ 몰랐는데 ชาธิปไตยปักสุลาว 수업이 โด 마치고 ยการ 이분들 บรร 소감을 ยาย 듣는 ของเซลซานจาก 장면인데요. เกาหลี 이거 ซึ่ง 우리나라에 เป็น 이거 เจ้าของ 반드시 สิทธิ 도입을 บั 해야 ตร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 되겠습니다라는 การ 그런 내용인 것 ซี 같습니다. CD 네. หรือว่า 4 มิติ 그다음에 นี้ 여기는 เป็น 예, วิทยาศาสตร์ 홍콩입니다. ศึกษาศาสตร์ที่ได้ 홍콩의 방송에서 나왔고 การสอนภาษาเทศ 歡迎收睇齊齊 Chit Chat。啲模型好靚，好得意啊！係咯，睇咗之前面嗰啲咧係恐龍嚟㗎啦。冇錯啊！嗱，依家咧香港科學館入邊咧有個大型嘅恐龍展覽，亦都有一啲好有趣嘅工作坊嘅喎。咁呢啲 4D frame 嘅恐龍模型咧就係由裏邊嘅巨龍再現工作坊嘅習作嚟㗎喎。今日咧我哋請到咧香港青年協會呢。 오늘 글로벌 세대가 글로벌 시대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 게 어디에서나 예, 인터넷 항목만 있으면 이렇게 예, 대회와 강연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 국립가청학이 2019년 전에 했을 때 이제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유아부터 영화부터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3세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다양한 주제별로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재료는 가장 정량의 양을 줍니다. 정말 g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을 주고 누가 가장 무게를 많이 견디느냐 이렇게 해서 몇 초간의 시간을 주고요. 이 아체형 구조가 어떻게 하면 튼튼했는지, 왜 삼각형 구조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참 삼각형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저희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삼각형 구조가 기하 구조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체예요. 가장 완벽한 구조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교육에 복음적인 미션으로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교육을 같이 하죠. 이게 지금 저희가 나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38개국으로 융합인재교육으로 저희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융합창의 교육의 시스템 교육이 이제 키워드 2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로 우리 선교사님들 다 인문학들 출신이라 제가 이제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학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육이 딱 들어가자마자 교구제로 직접 이렇게 현상을 볼 수 있잖아요. 실물을 볼 수 있잖아요. 와, 선생님 저기에 각이 보여요. 각이. 이제 알겠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학교육을 깨우는, 눈을 뜨게 하는, 만지고 보고 체험해야 된다. 과학처럼 실험도 해봐야 된다. 여기 하드를 깬 겁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이론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어떤 발상, 그렇게 수학의 영역에 우리가 하드를 던지는 교육이 됐고요. 이제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죠. 디지털로그 융합교육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동적 수학 소프트웨어 지오지브라라고 있습니다. 지오지브라 쳐보시면 아세요. 1억 명이 사용하고 있죠. 이들이 자기네는 컴퓨터 화면상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화면과 바깥의 현상에서 이 모든 것을 깨우치는 교육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분들한테 함께 협업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교육의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아요 라는 거고요. 여기는 전 세계 1억만 명이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러나 나라 기관이나 이것을 쓰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분들이 아니 너희는 공짜로 안 돼, 30억을 줘, 60억을 줘,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나 사업체들이 싸게 되면 돈을 받고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 일반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공짜로 쓸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오지브라입니다. 여기에 가장 유명한 이 크리스토프 교수, 그 다음에 여기 설립자 마르쿠스와 그다음에 그 졸트와 우리 소장님과 정말 원팀이 되어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각 나라별의 사정과 현장에 맞게 저희가 지금 연구 컨텐츠를 개발해서 정말 공부가 안 되는 애들도 쉽게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도 저희가 선교자적 마음으로 열심히 좀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술공학의 시대죠.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적응을 위한 스팀 역량 강화를 한 ICT 융합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IT 기술이 안 입혀지면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에 가장 화두를 달리고 있는 교육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이렇게 메카트로니스 교육과 ICT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거는 가장 좋은 사례가 현장에 있는 교사와 고등학교 교육의 이 아미노산 DNA 교육이 맨날 우리가 눈으로만 봐요. 이 교과 너무 비싸서 애들이 만져보지도 못해요 했던 이 교사 한 고민을 저희가 산학 연구를 해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이 교육의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요. 최근에 큰 컨퍼런스에 발표도 하고 이제 시장에 막 내놓는 첫 출발 아미노산 DNA 교구입니다. 지금 이게 왓슨이라는 아주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첫 발견하는 사례가 그 이후로는 이런 정확한 교구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탄생을 시켰죠. 한 고등학교 열정 있는 교사와 함께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각 과학관에서 이거 전시하고 싶어요. 지금 이러는 산출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과천과학관 관장님,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과학 교수님이십니다. 생물학과 교수님. 이런 과학 영역. 그렇다고 또 수학이 되냐? 역시 수학에서는 아주 최고급이죠. 수학과 예술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수학 예술 영역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아이들이 큰 돔에서 몸으로 쏙 들어가서 거기서 사진 찍었던 모습 보이시죠? 이게 각 나라별로 교과서에는 반드시 나오는 지름 곱하기 3.114 159 이게 우리나라에는요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교과서는 초등 5학년 교과서에 나오고 중국에서도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3.114 159를 언제 하냐면요. 3월 14일 날 1시 59분에 이 파이야를 구워 먹쟁이 하는 이런 수업을 재미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모든 교육의 기반으로 이게 예술 영역까지 이제 승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제가 중국에다가 이 모형을 그대로 만지고 조작해서 이 완성된 작품 하나를 중국 길림성에 이 공룡 한 마리를 300만 원에 파니까 그쪽에서는 150을 업 해가지고 과학관에다가 전시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요. 지금은 이것보다 요즘 중국에서 공룡이 굉장히 산출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 그 공룡의 종류별로 저희한테 거대하게 몇 미터, 4m 이상씩 만들어서 주세요 했는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상징하는 낙타 말이죠.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은 정말 아까 처음에 초창에 말씀드렸던 상상하는 것이 다 만들어지는 저희 겁니다. 자, 요즘은 이제는 코딩에도 교육에 또 화두지 않습니까? 기술공학. 자, 이런 식으로 카이스트와 제가 산학으로 연계해가지고요. 이렇게 큐브를 제하는 이 친구가 지금 큐브를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에 90%가 외국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중국산 특히나.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조립에 의해서 조립 순서도에 의해서 조립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교육 콘텐츠거든요. 저희는 이거 보시면 누구나 쉽게 가능하도록 오히려 이거 이제 중국에서 이것을 가서 사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고요. 스웨덴, 핀란드로 좀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는 물론 이런 어플리케이션 조정도 되고요.
블록 코딩 제어도 되죠. 코딩 제어도 되고요. 앞으로가 뒤로가 이런 제어 장치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D 프레임이 이제 전 세대, 전 영역으로 소통의 마중물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장애 특수교육. 이 친구는 전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친구, 다운증후군 아이들. 이 친구는 이제 그냥 희미한 빛이 보이는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 아이들에도 저희 4D가 사전사후 데이터를 검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협업하고 집중하고 좋아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4D 프레임 교육입니다라고 이걸 기관에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애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저희가 사용되어 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다음에 노년기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저희 것을 대회를 하고 있는 중국 어르신들이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에서는 안 하냐. 역시 한국에서는 각 기관에서 노인 요양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서나 그다음에 그 마을 공동체에서도 이 교육을 이제 중년기 요즘은 저희가 퇴직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젊으세요. 62세, 65세 퇴직하시는데 정말 젊으시거든요. 이분들 중년기를 노년기를 가리키시고 노년이 노년기를 가리키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그래서 노년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노년기는 이제 이미 뭐 퇴직금도 다 나오시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블록을 쌓아가면서 어르신들이 인지교육의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도움이 된다, 인지 향상이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스팀 에듀케이션 교육, K부터 학년기 교육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 초, 중, 고 단계별로. 그리고 똑같은 학년기 연령이라도 이 친구는 인지교육이 좀 떨어져요. 그 떨어진 연령에 맞춰 또 맞춤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팀 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창의 융합적인 사고, 또 가장 우리가 화두가 되는 문제 해결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한 가지 교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진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4D 프레임 교육은 딱 4가지입니다. 거기에 5가지 하나를 융합, 창의성, 소통, 배려. 여기에 하나를 더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여기 목표로 삼고 열심히 모든 컨텐츠 기반을 이렇게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OECD 국가들이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뭐 협업과 집단 지성이다, 뭐 역량 준비도 평가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지만 여기다 하나를 더 넣었던 게 바로 협력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2이, 4명이, 4명이, 10명이 그다음에 집단 지성으로 이렇게 이해와 노력을 공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협업해야 돼요. 2이 아니에요. 우린 여럿이에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등목을 타고 사다를 타고 올라가는 블럭이 저희 4D 블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나무나 레고나 일단 무게감이 있어서 훅 넘어져 버리잖아요. 협력이 잘 안 되죠. 쉽게 협력하고 쉽게 놀고 싶은데 자주 무너진다고 봐요. 애들이 쉽게 거기를 다가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자유놀이 영역이나 이제 소그룹 스팀 활동 영역이나 이제 혼자 하는 놀이와 짝을 이루는 교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도 이렇게 대원 이렇게 구조물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4m 20까지 올라갑니다. 단 검지손가락 하나만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 도만에서 애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구조를 이해하고 탐구하면서 관찰하면서 직접 만드는 이 교구자 안에서 1박 템포로 잠을 자게 하는. 그래서 창의적인 표상이 가능하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 다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구촌 한계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을 지지한다 해서 이게 전 세계 17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우리는 4번이지만 7, 8, 9, 10, 11, 12가 지금 다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깨끗한 물, 양질의 교육, 건강과 웰빙, 뭐 일자리, 경제 이런 가지 모두가 그쪽에서 정말 대통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빈곤 퇴치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모여든 아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한 테이블에 스웨덴, 몽골, 핀란드, 미국 다 애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저 물 부족을 치르는 고생을 하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땅이 쩍쩍하죠. 가뭄이 일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했더니요. 영어도 잘 안 되는 자국 언어가 더 정말 좋아하는 그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각자의 주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계속해서 해왔더니 아이들이 오늘 어떤 결과들을 내냐면 이제는 여기에 아까 그 17개까지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해양 생태 보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참가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스웨덴의 알렉스 엘리아스가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In Sweden. We will show you our new revolutionary invention, the pack pod. We have created an underwater submarine. It's collecting junk with a microscopic net. Of course, this is only a prototype, but when we're gonna build the real thing, it'll have the same mechanic and the same features. And we will improve it time and time again. 해양 생태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프로펠러를 돌려서 그 해양 쓰레기를 자기가 이렇게 모아와서 바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물고기 생태 환경을 보존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공과대학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을 위해서 이제 뭐 와카우토로 실험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가 그 이스라엘 땅이 되게 척박하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로 그 주제를 가지고 담아서 저런 험악한 사막에서 실제로 아이가 조작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렇게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것이 바로 지구촌 협력과제지 않습니까? 교환학생들이 서로 프로그램들을 교환하고 활동하고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해서 이 지구촌 환경을 우리 세대에 문제로 담고 해결해 나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지구촌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이들과 그때는 대면에서 만났지만 대면에서 만나지 못한 아이들 줌 환경에서도 이렇게 만나고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이게 바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역할이겠죠. 예, 국제교사 수업 발표 사례들을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 스웨덴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의 사례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대회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수교사 상들을 드리고 이렇게 다들 상금도 이렇게 받아가시네요. 그래서 이제 국제교사 그 교류, 이것은 즉 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은 각 교사의 질이지 않습니까? 양질의 교육을 해보자.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선진국이 후진국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지속가능히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탈리아 대사관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왔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서거 100주년인데 500주년인데 같이 좀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EBS 저희 영상입니다. 열심히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빨대를 자르고 연결해서 다리를 설계하고 또 자동차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걸 바로 가능하게 하는 게 수학과 과학을 융합한 수리과학인데요. 창의력과 상상력을 겨루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수리과학 창의대회 현장을 오늘 만나봅니다. 지난 토요일 미래융합창조문화재단이 주최한 2017 수리과학 창의대회 결선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빨대 모양의 연결봉을 정확한 크기로 자르고 연결발로 이으면서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천여 명의 참가자들 중에선 스웨덴과 홍콩, 필리핀 등에서 온 대회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온 참가자들은 친구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창의력을 겨뤘습니다. 수학 체험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활동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 소식을 듣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수학 체험을 하면서 수학적 원리도 있고 다른 원리 알아가니까 재밌었어요. 수리과학 창의대회에선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결합한 메카트로닉스 종목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난구조라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4D 프레임에 관심이 많아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재난에도 끄떡없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리과학 대회가 융합형입니다. 수학, 과학, 공학, 기술, 통합형 융합이 돼야 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하나를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를 중요시하는 만큼 대회 평가는 완성된 작품뿐만 아니라 옆친구와 협력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This event, it's really based on creativity. And when we ask the people who got the Nobel Prize, they always say that creativity and working together and playfulness is also a very big part of it. So this is a playful way of really getting kids into science. 올해로 11회를 맞은 수리과학 창의대회는 과학 확산에 동기부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스웨덴과 홍콩, 필리핀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또 다른 교육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So we're just hoping that we can take the model of this competition and transform it to Swedish circumstances, to Nordic circumstances, and then make huge competitions like this in the Nordic regions. 세계적으로 열리는 창의력 대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대회는 수리과학 창의대회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죠. I think that's a good example of what Korea offer for the whole world. And I hope so that not only the whole world will come to Korea, but this Korean idea will also spread around the whole globe. 창의력은 인류의 미래적 자산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수리과학 창의대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 굉장히 많죠? 오늘 과천과학관에서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라는 대회가 열려요. 오늘 그거 취재하러 왔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벌써 13번째 개최되고 있는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가 과천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 4D 프레임을 핵심으로 하여 펼쳐진 이번 대회는 세계 여러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들을 이용해 창의력을 뽐내는 멋진 자리였죠. 안에는 유치부 학생들이 창의 일부 개를 만들고 있어요. 친구 만드는 중에 미안한데 이게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타노스배 만들고 있어요. 타노스배 만들고 있어요? 2,000배요. 이거 얼마나 만든 거예요 지금? 윗부분만 만들면 끝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얼마 안 남았네. 파이팅해요. 이번 대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는 만큼 그의 작품들의 모티브를 얻어 다양한 형태의 대회를 진행하였어요. 날개 만드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나비공원이요. 나비공원? 네. 이건 뭐예요? 용이에요. 용 만들고 있어요. 용 만들고 있어요? 네. 어디가 머리예요? 여기가 머리 만들 거예요. 아, 이제 만들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몸이에요? 네. 아, 얘는 꼬리고? 네. 단순하게 형태만 구현한 것이 아니라 기어와 같은 부품들을 절묘하게 이용하면 조작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개개인의 창의력을 잘만 이용하면 머신의 기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창의 3관에서는 구조역학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다빈치 다리를 만들고 있는 창작실입니다. 창의 3부에 있고요.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그 다빈치 다리를 이용해서 60cm짜리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다리 만들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만든 거예요? 지금 80% 아니면 한 70% 정도? 70% 정도? 네.
going to with us for a bit? Yeah. Thank you. And where are you from? Sweden. Sweden. What is sushi? These are the start of the bridge. We're gonna place them here and build a bow. Like this. And like this. find structure by pushing the weight out to the wall that we have to measure when we have the weights on. 다빈치 다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트러스 구조와 아치형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둘 다 힘의 분산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들이기 때문일까요? 이번 대회에서도 이 두 가지의 형태를 가장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물론 무거워서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네, 아치 구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이런 아름다운 구조를 누가 떠올렸어요? 저 우리 서로가 떠올렸습니다. 듀얼 코어 CPU. 네. 이거 한 번 더 도전할 거죠? 네, 한 번 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도전할 때 몇 킬로까지 예상하세요? 한 3kg 예상해 보겠습니다. 3kg?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이 다빈치 다리에서의 주요 포인트는 주어진 동일한 재료인 4D 프레임을 통해 만든 다리의 구조가 얼만큼 최대 하중을 견뎌내는가였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실로 다양한 형태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형태는 바로 이 형태였습니다. 하중이 걸리는 부분이 부실했기 때문에 큰 무게를 견뎌내지 못했지만 다리의 견고한 만큼은 최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웰메이드 다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 쟁쟁한 다리들이 큰 하중을 견뎌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순간은 찾아오게 마련이었죠. 몇 수다? 술을 좀 했네요. 전체적인 모양은 바뀐 게 없고 여러 구성물은 조금 추가했어요. 여기 없었지 않았어요 이거? 얘가 이렇게 서로 벌어지려고 해서 그래서 그 얘를 이제 자체가 잡아준 해가지고 거예요? 네, 조금 이걸 높였어요. 이번 다리 경연의 재미있는 점은 기회가 2번 주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어느 부분이 결함이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보강해 더욱더 높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사실이 독특하고도 기발한 포인트였습니다. 다리 경진대회 근처 옆쪽 구역에서도 색다른 형태의 흥미로운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깜짝 놀란 김에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 다빈치 다리. 이게 이제 동그라미 두 개를 해가지고 프로펠러 원리를 이용해서요. 직선이랑 원이랑 수직되게 해서 돌아가는 원리로 만들게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죠. 그럼. 정말요? 네, 나르라고 만드는 건데요. 그래요? 이따가 나는 거 구경하도 돼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지금 이곳에서는 소프트웨어와 4D 프레임을 함께 활용한 이색적인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소프트웨어 쪽 심사 이제 하시고 계신데 이 소프트웨어 종목은 어떤 점이 포인트인가요? 소프트웨어로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걸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4D 프레임. 아두이노를 직접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저기 초등학생들은 그 프로그램 이용하고 지금 여기 고등학생들은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지오지브라요? 예. 어떤 게 풍부를 좌우할 수 있는 포인트인가요? 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 산출물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디자이닝 한 거랑 만들어낸 거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 그렇죠. 포인트인 겁니다. 저희 이게 다빈치 날개라고 해서 지오지브라를 이용하고 지금 이쪽이 몸통이고 날개 만들어서 이쪽 사이에 그냥 껴서 이걸 동력 전달을 할 수 있게 돌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이건 구현이 잘 된 것 같고 이제 지오지브라에서는 구현이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프로그램을 아직 시작도 안 해가지고. 진짜요? 이게 약간 이 팀은 이거예요? 네, 일단 먼저 먼저 만들고 만들어 이거를 지금 구현을 하는 게 실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구현하는 게 그게 더 편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게이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차량의 거리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해내어 게이트에 있는 손이 차량의 짐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귀엽고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이죠? 이어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보여드렸던 종목이자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장르 메카트로닉스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대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퀴 만들고 있어요. 바퀴요? 네. 메카트로닉스는 그냥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 대회에서 과제 뭐뭐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거랑 쌓여있는 컵을 쳐서 구멍에 넣는 거랑 경사로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이랑 모양을 땅바닥에 있는 그림과 맞춰서 올려놓는. 그런 것들이 약간 생각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네네. 바퀴가 큰 거랑 작은 거랑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작고 단단한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작고 단단한 게요? 네. 작고 단단한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여기 이 팀은 바퀴가 커요? 저기 첫 번째 코스에서 네. 바퀴가 너무 작으면 네. 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금은 커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중간에 저기 공간이 되게 좁은데 돌아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확실히 작은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이걸 뭔가 좀 전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크게 만들었나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앞쪽 바퀴는 약간 작고 뒤쪽 바퀴 큰 거예요? 네, 그렇게 네. 그 똑같이 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균형이 잘 안 맞을까 봐요. 어떻게 봐요 이번 대회? 자신 있어요? 아니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응원할게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무선 조종 모듈과 모터 시스템, 그리고 각 미션에 필요한 전략적 도구를 이용해 여러 측면에서의 경합을 펼치는 메카트로닉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1분 내외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모습입니다. 함께 감상해보시죠. Feelings about this competition? Yes, of course. Thank you. Please. Yes. Hi, my name is Philip. Can you start again? I'm gonna introduce myself in Okay. Korean. Oh. Okay. 안녕하세요. 저는 필립입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왔지만 스웨덴에 살고 있습니다. It's very good for learning engineering skills. Yes. And it's got what we're gonna need in the future. Today I have to see all the beautiful constructions from Team Korea, Hong Kong, China, Mongolia, Sweden, the Philippines. And it's a wonderful competition. Yeah. I think we need more of these in the future in order to have more new inventions, maybe inventions that might save the world. Yes. So I encourage all the kids to look at 40 frame and to try to join this competition in the future. S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opinion. Thank you very much.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Thank you. Thank you. 정말 다양한 장르, 다양한 형태로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4D 프레임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구를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장본인을 현장에서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는 게 공유. 중요해요. 네,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남주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시작한다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냐면 4D 프레임 뭔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나니까. 이런 되게 의미 있고 자유도가 높은 교구가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생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거를 만드신 분이 네. 네, 자. 전 세계 화두가 이제 생태 교육, 환경 교육을 이제 하지 않으면 이제 이 교육의 이제 실체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지금 저희는 근데 그런 교육을 과학관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교육 환경에서나 어디 교실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하나로 물로 의해서 물 에너지가 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선풍기를 가지고 바람으로 이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아까의 그 그림에서 보시면 교사는 뒤로 빠지고 아이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된다라는 그런 교육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연주를 받기 시작하고 우리 교사가 연주를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그 활동상을 변화돼서 교사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교육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아 단계도 가능하냐? 다 가능하죠.
예,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제 포디프레임을 이제는 미션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게요. 포디프레임은 생각하는 기회가 많이 없는 현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 정보가 굉장히 빠른 세대잖아요. 저도 정말 너무나 정신이 없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뭐 ESG다, 뭐 NFT다. 그래서 그 또 교육 환경에서는 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 너무나 그 정보가 빠른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한 발 물러서서 이제는 진짜 손으로 만지고 직접 살면서 경험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교육의 생태계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포디프레임이 이제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자연과의 환경의 흐름을 되찾는 지속 가능한 교육. 이게 즉 ESD라고 하지 않습니까? 융합 인재교육, STEAM, STEAM에 더불어서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미션, 예, 마중물이 되기를 저희는 강구하고 소망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눈물겨운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다 도태당했잖아요. 왕따 당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포디프레임을 가지고 빨대를 가지고 더구나 제가 유아교육과 또 나오고 유치원 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교육을 한다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보고 다 미쳤다. 심지어는 저희 소장님한테는 저거 웬 또라이가 나왔어? 뭐 이런 아주 뭐 비속어도 써가면서 굉장히 정말 그 왕따를 많이 당했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니까 한우물을 파고 나가자. 제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거 보여요. 남편이 보인대요. 저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것을 정말 오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침 새벽종을 치시고 새벽불을 켜시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온통 아들을 위한 그 기도가 정말 하늘을 닫고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천대시 당하고 왜냐하면 외국 수입산 교구들이 워낙에 비주얼적으로 크니까 그들 교육에 맛이 들여져서요. 왜 빨대가 보이겠습니까? 왜? 슈퍼에서는요. 빨대를 다 공짜로 주잖아요. 이것을 교과를 했는데 이제 가격 면에서도 천대꾸러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교육으로 잡자. 교육의 틈새를 잡자. 그래서 수학으로 먼저 치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그 유명한 교구들은 만지고 그냥 끝나는데 우리는 한번 줘버리자, 주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이 주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웨덴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가장 교육의 하드 복지국가이면서 그 나라의 수장이 나를 불러주게 해주세요. 예, 에스더가 왕의 금호를 잡는 것 같은 심정으로 제가 기도를 정말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국립과학관에서 수리과학 창의 체험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수학 체험관을. 그래서 저희가 도전을 했죠. 많은 기업들이 올라갔죠. 등수에. 저희가 이제 최종으로 하나를 뽑힌 저희가 선택을 받았고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거의 8년 이상을 저희 체험관을 하고 이제는 나라마다 나누고 또 가야 될 곳이 많아서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교육을 저희가 1등으로 뽑히다 보니까 외국 가서 이것을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워낙에 우리 한국에서 이축된 저희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서 우리나라 천문, 그 역사박물관, 자연사 다 해도 우리나라는 과학관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100년에 200년에 걸쳐서 역사 유물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미테이션이니까. 가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자기 분야를 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다 졸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발표를 다 눈을 떠서 와우! 이게 뭐야? 어메이징! 이런 소리가 엄청 나와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희 교육 컨텐츠를 다고 2년 8개월 동안 또 유아적인 거, 그 노인의 부분 거, 그 장애인 부분 거, 그다음 초, 중, 고까지, 그다음 교사의 어떤 가이드북까지 다 달라고 번역해서 다 달라는 거예요. 2년 8개월 동안 그렇게 오며 가며 나누면서 제가 2년 6개월째는 제 안에 의구심이 생기는 게 결과도 지금 뭘 달라 그럴까? 혹시 우리 걸 뺏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 고심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가 레고가 있으면 레고 본국으로 가시오. 포디프레임 들어옵니다. 하고 저를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태극기를 개항해가지고요. 국왕이 초청 대상자가 돼서 제가 왕의 금호를 잡았습니다. 예, 왕이 초청하는 초청이 되어가지고 스웨덴은 8개의 과학관에서 저희 것을 지금도 공교육 기관에서 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자기 삶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어머니가 늘 기도하셨고 어머니가 늘 전 세계 가장 뛰어난 국가에서 우리 부르심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게 스웨덴에 가면 우리나라 그 국가의 내빈들이 오면 꼭 그 나라의 박물관, 과학관을 가시잖아요. 그 과학관입니다. 이 3층에 저렇게 이렇게 체험관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요.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개양되는 사례가 생겨가지고요. 지나가는 우리나라 한국 국민이 오셔가지고 어느 내빈이 오셨길래 이게 태극기가 개양이 됐느냐고 저를 참 안아주셨던 사례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 것만 좋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참 많은 논문이 나왔는데 해외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이렇게 해외 논문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도 현재 또 내고 계시고요. 이렇게 포디프레임의 연구 사전사후 데이터 연구 결과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산업 분야가 AI, ICT, IT의 기술을 입히지 않으면 이제는 그 시장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전의 연구개발 특구에서 AI 특성화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제가 선정이 돼서 딥러닝 기반 포디블로 패턴 분류를 하는 거.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블럭을 쌓고 있잖아요. 그럼 AI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쌌어? 너 비스듬하게 쌌구나 하고 AI가 읽어내는 이런 고도화 지금 그 2차 고도화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 산업도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대학 교수들하고 열심히 같이 살면 조금 훌륭한 논문만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산업에서도 이렇게 대학의 경쟁력의 순위가 1등이다 2등이다 하는 거가 SCI급 논문이 몇 편이 나왔느냐가 순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산업에서 이렇게 SCI급 논문이 이렇게 2편이나 이렇게 나와서 이거 지금 최근에 2022년도에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가면 아무리 중진국, 선진국, 후진국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하면 권위 있게 굉장히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했지만 이게 정말 권위 있게 품격 있게 산업을 교육, 지식 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반으로 이 스웨덴 아까 인터뷰했던 교사가 저희 교육을 3년이나 연구를 하셔가지고 스웨덴에 최고의 교사상을 받으시고 전 세계 50만 명이 선정하는 영국 그 버키 재단에서 하는 수상을 이렇게 선정자로 들어가셨어요. 이런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의 내용을 잠깐 한번 담아볼까요? By using an electric fan to power some of their devices, students are also becoming aware of 지금 some 선교사님들이 현재 계시는 그런 교사들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게 하셔서요. 이렇게 묶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그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으니까요. some basic properties that are found in basic physics. What's great with 40-frame material is that 40-frame respects the geometrical principles of mathematics as well, so students understand very early on that building structures while using equilateral triangles makes everything more stable. This math and science creative teaching tool is an excellent way to promote creativity because, like I said, it is a way to incorporate different subjects, in this case physics, mathematics, engineering, technology, but also the question of sustainability, and of course there's no creativity without fun. So the students remember what they're doing because they're first of all doing something with their hands, and second of all they are encouraged to think outside the box. The students who understand mathematical principles to create stability often use equilateral triangles to create sturdy structures. So by building with 40-frame,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friction. Once you have moving parts, the students understand that using these parts here, they will always work better when they are intertwined like this. But most of them, at the beginning, they tend to put them like this, and it creates a bit of tension like that. These small details
when the students are learning to build their prototypes creatively, using these parts, need to learn to think about friction as well. So I demonstrate again by making them intertwine like this. They create much less friction and the angles stay much more stable than if they put them on the side like this. Once the students learn to make equilateral triangles and use the intertwine system here, almost no friction is found and it makes their prototypes much easier to turn. They can easily catch wind. And this way, once they're put in front of an electric fan, they turn freely because the friction is minimal. And in this case, it's easier to add a second cogwheel that will interact with this one with an XY axis. Then they can power a carousel or any type of device. It can be a drill or anything that rotates in the other direction in a simple way. So by conceptualizing this, they're learning basic mechanical principles. And remember, triangles make everything more stable. But most importantly, of all of this, learning for life is the key. Students learn analog programming when building simple devices that can be powered by wind power. By using the 네,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사진을 전체 모아봤는데요. 자, 제가 이제 여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참 힘들고 또 여기에 좀 이렇게 열매가 참 나지 않는 이 아랍 국가들. 저희 교육 산업이 어떻게 이걸 들어갔냐면요. 제가 이걸 참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나는 나라, 참 부자 나라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5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 세계 400개의 컨텐츠를 찾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컨텐츠, 그리고 질이 굉장히 높은 컨텐츠를 찾았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제 끼고 중국제 끼고 제가 한국에서 제가 하나 뽑혀갔는데요. 최종 80개 선정, 가장 최종 48개 컨텐츠를 선정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제가 하나 뽑혀갔고요. 미국은 3개의 그 기관이 왔더라고요. 나사, 인텔,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리가 여기가 나사, 인텔, 이쪽이 컴퓨터, 저희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긴장을 했죠. 그래서 이 함단 교수한테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킹 살만 재단은 왕이 만든 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단이 마히바 재단이라고 해요. 이 마히바 재단이 생긴 지가 좀 최근에 생겼는데, 최근이라면 지금 이미 몇 년이 됐죠. 금액을 400억을 써서 이 9박 11일 정도의 이 과학 사이언스 행사를 사우디아라비아 창설 이래 최초로 처음 이렇게 생긴 그 과학 대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치르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많은 교육자들 회에 굉장히 많이 파견을 보고 모델링을 제시를 하고 굉장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걸 해왔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제가 이 함단 그 총 책임자 이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우디는 돈도 많고 앞으로 후세대가 굉장히 먹거리도 많고 먹고 살 일도 많은데 왜 이런 그 행사를 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알아. 한국을 내가 하나 뽑혀준 이유가 있었어. 너희는 자산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 너희들이 석유가 나와 석탄이 나와 무슨 자원이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가 되게 뛰어나. 너희들은 자산이 2-4자원밖에 없더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 하하하 웃으세요.
그러면서 저의 컨텐츠를 그래서 한국 사람 너를 뽑아준 게 아니었고 너의 컨텐츠를 독특하게 각 과학자별로, 각 학생별로, 각 선생님별로 다 데이터를 조사했대요. 근데 저희 것도 뽑혔대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컨텐츠가 들어오면 아이들의 역량 강화, 교사의 역량 강화에 굉장히 뛰어나다, 우위다라고 이렇게 그 데이터의 조사관을 너를 뽑혀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이 수업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데이터를 싹 다 조사를 하시더니 이분이 여기에서 전국 48개 그 나라 중에 저를 최우수 상으로 뽑아주셔서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오라 했고, 제가 여기서 제가 뭐 국가관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태극기를 제가 걸어놓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나라에 숨어있는 선교사님 저를 보고 찾아와 주세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걸 다 걸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선교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국기를 안 달아놓잖아요. 그럼 저를 중국 사람으로 착각을 많이 좀 하세요. 그래서 숨어있는 선교사님 저 만나세요. 저는 교육 비즈니스지만 이 비즈니스 모토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가고 싶거든요 라는 그런 사인을 제가 보내려고 제가 태극기를 제가 걸어놓고 합니다.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제 당은 천당이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 평가를 여기 마이바 재단의 그 재단의 평가, 9일 동안 평가, 과학 교사들 평가, 학부모 평가가 다 있어요. 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상을 받았더니 먼저 하여튼 무조건 1등은 돼야 되나 봅니다. 제가 들어와서 사우디 대사관님이 꼼짝도 안 하더니 상을 받았다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데 대사님이 급히 관용차를 타고 쫓아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사진 찍어요. 왜요? 나라에 있다 보고해야 돼요. 청와대 보고감입니다. 이러고 하고서 사진을 찍어 가시는. 자, 이런 사례를 하나 냈더니 옆 나라, 이 나라에 그 중동 국가에 있는 모든 교육부, 행안부 장관들을 다 초청하는 그 호텔에 제가 머물렀거든요. 그때 옆에 카타르 차관님이 이분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9일 동안 계속 저희 보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너 비즈니스 클래스 초청받았다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딱 명함을 줘요. 제가 카타르 차관인 걸 신분을 밝히시고 퍼스트 클래스와 그다음에 7승급 호텔 너를 재워줄 거야. 너 우리나라 다시 꼭 와야 되겠어. 우리는 사우디보다 카타르는 더 뛰어나 우수해. 그리고 우리는 더 부자거든 하고 자랑을 하시면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슬람 국가의 하나의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근친상간 결혼을 참 많이 하잖아요. 발달장애들이 진짜 정말 많았는데요. 국가 재난수정 커트라인에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기는 교사들이 저한테 기침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저는 이분들한테 장애 교육을 강의한 게 아니고 일반 교육을 강의했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엄지척을 해주면서 이 차관님한테 이거 장애 교육 최고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나갔고 여기에 숨어있는 카타르나 이집트나 UAE나 오만이나 그다음에 요르단이나 아까 요르단 누구 계시죠? 예, 저희는 요르단 그 사업자 등록증을 누가 하나 좀 해달라 그랬으면 해주셨는데요. 이건 뭐 비자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마중물이지만 대통령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저랑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어떤 미션에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엄지척 이분이 차관님 이 교육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카타르의 언어로 600페이지 문건을 저희한테 좀 보내온 상태입니다. 예. 자, 이분 오만의 우리 선교사님. 예, 저희 포디프레임이 이제 딱 센터를 딱 만들어 놓으셨죠. 여기에 각 이런 교육부 차관님, 교육 의원들, 우리나라처럼 이 의원들도 자기네 지역에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분이신가 봐요. 이제는 이들을 우리나라 보내는 것을 처음에는 개인이 돈을 써서 왔는데 나라에서 이제 돈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으로 나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엄청 거물급들을 많이 만나세요. 차관님을 만나시고 교육부 장관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기침을 하죠. 이제는요. 이제 오만 같은 석유가 나는 그런 나라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ODA나 EDCF 자금이나 이제 코이카 자금이나 이런 상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뭐 라오스나 이런 데로 코이카 자금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체에 저희들이 또 같이 가교육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라오스입니다. 이제 라오스의 드림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여기는 아주
유명한 신분이 높은 아이들이 여기를 다니려고 이 지역으로 이사까지 오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이 선교사님께서 이분들하고 아예 숙박을 같이 하면서 사시는, 살아내시는 분이세요. 이 교사들이 저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라오스에 제가 교육을 가서 이분들을 불러내렸습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윗지방에 있는데 도시로 불러내서 선교사로 소개를 안 하고 이 교육을 가장 잘하는 라오스에 있는 현지인이십니다 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과교 역할을 하시죠. 이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전 세계 수학 박물관이 가장 여기서 모델을 그 벤치마킹을 가장 많이 하는 거. 근데 저희가 각 우리나라 유우수한 수학 교수도 제치고 교육기관도 개치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가서 이렇게 그 뉴욕 한복판에서 제가 이제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전시하고요. 이제 여기가 그렇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의 아이오와주는 옥수수가 참 많이 나라는 그 농촌 도시지만 전 세계 교육의 컨텐츠를 발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 교육이 진짜 연결성이 있나 없나 보자 하고 와서 이제 발표를 하라 그래서 갔습니다. 당당히 갔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져서 나가는 그 기업들이 참 많은데 딱 두 나라만 해줬답니다. 이스라엘과 저희 한국의 포드프레임만. 그래서 영재교육의 판별을 제가 받았고요. 여기가 혹시 여기 안에 지금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계신가요? 인도네시아 UPI 대학 학생이 3만 명 이상 있는 곳. 여기는 이 총장님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저희 3층 체험관을 보시고 3층에 여기 박물관에 이 체험관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분도 다른 대학, 대학 가지 마세요. UPI 대학 최고입니다. 저희 것만 하세요.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즘 이제 몰래 또 인도네시아 뒤에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지금 교류 중에 있고요. 선교사님이 배우셔서 이 교육의 하드, 복음적인 미션을 제공하는 이 교육의 하드를 포디와 함께 같이 하십시다 하고 지금 한참 코이카랑 저희 연결을 시켜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우수교사를 다시 선정해서 자격을 받지 않으면 저희 유명한 컨텐츠 드리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다 받게 하고 강의료 받고 초청받아서 제가 다녀오기도 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그 교육부 장관님이십니다. 이 장관님이신데요. 이 장관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콘텐츠를 엄청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저희 것만 이제 MOU를 해서 이분들은 뭐 땅도 많아서 땅을 제공해주겠다, 공장 세우자. 그래서 여기가 중앙 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장 관문이다. 여기서 하면 다 퍼진다. 막 저를 설득을 시키는데 제가 또 하나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전 교과에 우리 것이 들어가게 해줘라. 나 들어간다 하고 이제 큰 쇼부를 좀 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 스웨덴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마다 교사들이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도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교류가 되고 문화 관광 산업이 되고 전시 마이스 산업이 되더라고요. 예, K-에듀 하나로. 그러다 보니 이제 스웨덴에 제가 통이 돼가지고 스웨덴 노벨 화학상, 과학상을 받는 그 해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요. 또 이제 여기에 오스트리아 연구인께서 저희 나라 과학관에 와서 보시더니 다른 건 다 보시고 졸고 가셨는데 저희 체험관에 와서 보시고 모차르트 생가에 있는 짤스부르크 과학관에서 이렇게 체험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핀란드도 휴레카 과학관에 유명한 과학관이죠. 뭐 헝가리도,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연수받지 자격받지 않으면 저희 컨텐츠 드리지 않습니다. 몽골도 이렇게 이제 각 교사들이 해외 과학 봉사, 수학 봉사 활동을 참 많이 하실 때 저희 것을 사용하고 가시죠. 자, 그래서 선교사님, 전 세계 끝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이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교육으로 선교사님 가시는 곳 어디든 가서 이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 콘텐츠를 20년 동안 제가 한문을 파고 한 연구만 해왔고, 그다음에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세상에서 글로벌에서 더 많이 알아주는 교육 콘텐츠가 되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이제 교육 이 콘텐츠가 미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미션의 하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정말 이거 그 상황만만 이렇게 잘 배우시면
그 남녀노소 누구나 전 세계 교구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말로만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들 처음에 들어가시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약 주고 빵 주고 뭐 칫솔도 주고 여러 가지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미션이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나 중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마찬가지가 뭐냐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아이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해나가서 지금 특히나 그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키워냈던 정말 미션 복음으로 키워냈던 인재, 이런 분들을 저희랑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키워내는 이 시대적인 인물. 정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정말 요구하시는 12제자, 그 12지파, 이런 그 후속의 그 인물들을 키워내는데 저희가 이 포디프레임이 거기에 정말로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또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 지금도 또 내년에 내후년에 또 어떤 컨텐츠로 우리가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까, 선진국형답게 제대로 컨텐츠 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로 실려 나갈까, 중진국답게 그 교사들과 어떻게 매칭학과 정부기관과가 연결해서 저희가 뒷심을 발휘할까, 또 후진국대로 어떻게 전 세계 그런 후원하는 그런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그 선교 현장에서 교육적인 하도록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아나운서가 말씀하시잖아요. 창의적인 사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 융합적인 사고, 융합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미래적인 자산이다라고 말해도 정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요. 뭐 앞뒤가 좀 많이 맞지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살아간 이야기, 현장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열심히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쉬는 시간도 드리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너무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양효수 대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예.